쇠사슬을 이걸 뚫어가지고 이렇게 쭉 묶었어요. 달아 매가지고 걸레 가는 사람은 걸레 가고 거기서 걸레 가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청소를 시키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간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들은 거가 용주사에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갔다 오려는데 그런 소식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줄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냥 기다리고.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은 체제선전 목적과 대남혁명 전략의 도구로 소위 인텔이라 불리던 지도층 인사들을 서대문 형무소에 감금한 뒤 끝내 이들을 북으로 끌고 갔다.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에 의해 서울이 함락당하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되찾은 9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서대문 형무소와 마포 형무소에 감금된 사람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춘원 이광수, 임시정부 부주석 김규식, 조수왕 선생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지도자와 공무원, 의사, 언론인 등 당시 인텔리라 불리던 사람들은 모두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곳으로 잡혀갔고 이들 중 대부분은 다시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종로에서 만난 최광석 할아버지.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기억이 있다고 한다. 1950년 9월 13일 북한군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던 아버지와 그가 이장의 밀고로 잡히고 말았다. 여기 바로 여기다 동대문구 정치보이고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꼭 한번 와 보는데 그때하고 영 많이 달라져가지고. 여기 오시면 왜 들르세요? 그거 생각나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제일 마지막 본 장서호동에 여기가. 아직도 그날이 눈앞에 선하다. 코스모스가 참 많이도 피어있던 날. 대문에 동대문구 정치보위부라는 문패가 달린 건물 지하.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이곳에 아버지와 함께 끌려왔었다. 우리 아버지는 가서 그렇게 이제 고문을 당한 거지.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이 코 여기가 다 새파랗게 됐어, 코가. 그러고 그때는 이 세비로가 옷이 무명으로 한 거 아니에요, 무명으로. 근데 옷이 다 찢어졌어. 다 이게 보슬화됐어,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문을 받았나 봐. 64년이 지났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결코 잊혀지지 않는 일. 고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 고물 요게 취조하던 데 같고, 요 빨간 집 있잖아요. 잡혀온 데는 요쯤이에요, 여기쯤. 당시 18살이던 최광석 할아버지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건 80을 넘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할 뿐 찾을 수도 찾을 힘도 없다. 아버지는 서울 대광중고 교사였다. 독립과 민주주의 정신교육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 지금 너희 대광학교 학생들이 동대문 시장에 다 와 있으니까. 근데 피해 있는 거예요. 저보다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때 학생 운동도 했다고요. 누가 어디에 있다 하는 거를 자기한테 와서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러면 너 아버지 놔주겠다 이거야. 그날 그곳에서 최광석 할아버지 앞에 놓인 선택은 너무나 가혹했다. 결국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가슴방배이지. 아직까지도 아마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얼마 뒤 9월 29일 서울 수복고동시에 아버지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지낸 정양모 교수. 그 역시 6.25 전쟁 때 아버지가 납북된 납북 피해 가족이다. 통영에서 어디 지방에서 강연 갔었을 때 이게 안재홍 선생이고 우리 아버지고. 그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민족의 어를 바로 세운 국학자 정인보 선생이었다. 그래서 감찰위원장 하실 때 찍은 거. 야, 뭐 의용군 간단다. 너 안 도망갈래? 근데 편서협회에서 도망갔지. 근데 끌려갔으면 낙동은 죽었지. 그 우리 시흥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그럼 모르지. 거기는 어머니하고 내 동생. 그 어머니하고 내 동생은 잡아가지 않처럼 여자들이니까. 내 동생 어머니가 그 아버지 이렇게 병관 오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등창이 좀 많이 나아졌을 때쯤 그놈들이 잡아왔어요. 독립운동에 한평생을 바친 위당 정인보 선생. 해방 후엔 일제로 인해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데 노력했다. 그런 아버지가 6.25 전쟁과 함께 사라졌다. 60까지는 매일 아버지 꿈을 꿨어. 매일 꿨어. 근데 다정하게 안 하신단 말이야, 나한테. 그런 그리운 아버지인데 어디 나갔다 오셨어? 근데 다정하게 안 하셔. 또 어떤 꿈은 아버지 어디 가셨다가 오셨어. 어디 근데 아버지 오셨어. 야, 아버지 오셨다 했는데 다정하게 안 오셔. 참 이상하지. 아버지의 소식을 듣기 위해 온 가족이 나섰다. 하지만 돌아가셨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다. 지금 몇 명이 살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끼리 어떻게 해서 서로 생사를 확인하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생사만 확인해. 위당이 지금 살아 계시다. 그 자손들이 여기 살아있다. 이것만이라도 알려주자 말이야. 아무것도 알려주지 말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소설 무정을 쓴 춘원 이광수. 근대문학 최초 서사시 국경의 밤의 김동환. 임시정부 부주석 김규식 선생 등 북한군은 그때 그 시대 인사들을 북으로 강제 이동시켰다. 이들뿐만이 아니었다. 한예술대학교의 법인 이사로 재직 중인 이태영 이사는 요즘 아버지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조선체육사를 집필 중이다. 64년 전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했던 이길용 언론인. 체육계 선구자라 불릴 만큼 많은 활동을 한 그도 납북됐다. 같은 언론인으로 참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셨, 공로가 많으셨던 한 친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권고를 했습니다. 피신하시라고. 지금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내가 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밖에 뭐 잘못한 게 뭐 죄진 게 뭐가 있느냐. 나는 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까지 거절하셨는데 그때 피신하셨다면 화를 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고집스러움과 정의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피난도 물론 못 가고 피신도 그 당시에 안 하셨고 그래서 화를 당하신 거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하자 그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린 사건.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태영 이사의 아버지다. 유해가 없지 않습니까? 뭐 유골이라도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국립현충원에 받아주기로 다 얘기가 돼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못 들어가시고 허공에 맴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어머님을 저 임진강가에 동화 경모공원이라고 거기에 공원 요지에 모셨는데 바람이 있다면은 임진강 주변에서 영혼끼리 이렇게 만나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끔가다 하게 되죠. 최광석 할아버지는 지금도 아버지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남아있는 생에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이다. 뭐예요 이게? DNA 검사. 아 이것도 하셨어요? 네, 했죠. 이거 준 거네요. 우리 가족들 다 한 거예요. 왜 하셨어요? 아, 이북에서 만약에 유해라도 발굴되든가 오게 되면 이거하고 맞춰봐야 우리 가족을 찾을 거 아니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다. 이렇게라도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 언젠가는 꼭 돌아오시리라 그렇게 믿고 또 믿는다. DNA 검사하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또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제일 크고 그 아들, 딸을 5을 놔두고 지금 집에 못 간다 그랬으니 난 집에 살아서 못 간다 그랬으니 얼마나 저거 했을 거야. 그걸 나한테다가 결국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잘 모시고 잘 데리고 거느리고 살아라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참 이거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때 그렇게 아버지를 두고 혼자 빠져나와서는 안 됐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젊은 모습인데 아들은 어느새 할아버지가 됐다. 그동안 아버지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가끔은 앉아서 또 눈물 흘린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또 불효라는 게 뭔가 하면 마누라 죽었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떠나버리고 나서는 울질 않았다고. 이게 불효자들은 뭡니까? 그게 증명되는 거야. 불효자. 최광석 할아버지는 지난 세월 그 무거운 멍에를 스스로 지고 살았다. 요즘은 그나마 등산을 하며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놓는다. 이 뒤에는 그 내용 이 지방 옛날 그 양주 사람들 그 동료 유공자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저기는 위령 제의를 한 번씩 지냅니다. 5월달에 늘 군악 때도 오고 뭐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 참석하죠. 독립유공자 후손이니까. 선친께서. 예, 우리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네요.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는 거. 이 길에서 항상 최광석 할아버지의 발길을 잡는 추모비. 사실 지난 2001년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추대해 그 이름을 올렸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3.1운동 주모자로 활약한 아버지. 하지만 1917년부터 19년까지 보안법 위반 기록에 최준이란 아버지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잘못 적혀 있었다. 이 올라가서도 종 한번 쳐야 되니까. 108계단을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랐다. 이게 종 하나 치러 여기 올라왔으면 뭐예요 이게? 이게 108계단을 올라왔으면 일단 치는 거야. 한 번씩 치는 거야.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소원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최광석 할아버지는 오늘도 기도한다. 부디 편안하시기를. 64년 전 그날도 64년이 지난 지금도 별탈 없이 무사히 잘 지내시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와 내 동생과 어머니 할머니를 두고 갈 때, 떠나갈 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보고, 야 광석아, 나는 살아서는 못 돌아간다. 그는 각오가 되고 결심하고 이제 끌려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그 나보고서 이제 18살 나한테다가 가족을 다 맡기고 가는 거야. 할머니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애들 데리고 잘 살라고. 그러면 나도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가는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 얼마나 시간이 더 지나야 가슴에 응어리진 이 한을 풀 수 있을까? 2010년 9월 정부는 6.25 전쟁 60년 만에 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하고 민간인 납북자의 진상과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북피해 신고 접수는 4,310여 건. 그 중에서 3,024명만이 납북자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자 수는 96,000여 명에 이릅니다. 왜 이렇게 신고율이 낮을까요? (1950년 9월) 낙동강까지 남아있던 북한군은 유엔군과 국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수많은 민간인들을 함께 이동시켰다. 이들은 북한군의 이동 경로를 따라 짧게는 평양까지, 멀게는 압록강가의 만포까지 끌려갔다. 서울시 양천구. 임도환 씨 형제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삼촌들의 행방을 찾고 있다. 당시 3형제였던 아버지는 2명의 형제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오치성 무용소 장관이 주관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이 기념탑을 한 명단들이 나오죠. 이제 그 의거 활동에 대한 내용. 가평 결사대로 반공 활동을 주도한 죄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삼촌들. 이제 겨우 17, 18. 아직 채 피지도 못한 꽃다운 청춘들이었다. 우선 그 인민군을 몰아내자는 전단 B라는 살포했다고 그래요. 살포했는데 그 이 뭐 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인민군들 죽이겠다 했는데 그 찰나에 누가 밀고를 해가지고 전부 다 붙들려 간 거죠. 300명 중에 2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우리 너희네가 외롭겠어. 굉장히 찾으려고 굉장히 애는 썼지. 찾을 길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고향을 등졌다. 서울로 터를 옮겼지만 아직도 전쟁이 남긴 아픔은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고 있다. 생이별이랑 똑같은 거지. 그게 다 그것도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임을 해가지고 끌려갔기 때문에 또 그 고문을 당했을 때 그 소리 그런 그 할머니의 가슴이 완 뭐랄까 그 응어리가 계속 사시는 동안 있어가지고 돌아가셨다고 봐야죠. 가평 지역에서 반공 활동을 하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갔다는 학생들은 모두 16명이다. 이들 중 납북 피해 신고를 한 가족은 단 2가족. 김용희 씨는 형을 잃어버렸다.
김명희입니다. 아, 김명희 씨. 김명희의 막내 동생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수아 조사관입니다. 최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김용 예. 되시고 저는 임창학 조사됩니다. 6.25 전쟁 납북 진상 규명위원회 조사관들도 나왔다. 이게 그때 납치돼간 양반들 네. 기리교에서 그 동네 유지분들이 이거 오래전에 이거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교정 앞에 있다가 언젠가는 일로 옮겨놨더만요. 이미 반세기가 넘은 세월이지만 잊지 않고 그날의 일을 추적한다. 창호, 형제들이고 이건 저희 형님이고 김명희 선생님. 뭐라고 그랬나요? 다 끌려갔는데 밤새도록 가평군 청평초등학교 한 구석에 자리한 반공투쟁 기념비에 이들의 이름 속자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저희 아버지도 기억. 과연 이들이 왜 납북됐으며 누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확인이 가능할까? 내 가족이고 형이니까 마지막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생이니까 진실은 하나 밝혀두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진실은 왜 행방불명 됐는지. 1950년 8월 11일 16명의 학생들이 북한군에게 잡힌 그날, 그 당시를 기억한다는 마을 주민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란 지역 토박이 남궁 송추씨다. 학교를 가서 41년생이니까 저 74입니다. 동갑이네 나하고. 갑자기시네. 어렸을 때 그럼 납치당해가지고 쫓겨갈 무렵을 해서 그래서 가평서 북면으로 해서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이북이로. 맞아요. 그날 거기서 이제 몇월 몇시날 모여서 거기서 이제 비를 뿌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뿌리고 그렇게 하자. 그거를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동료니까. 그러니까 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마을로 들어오자 학생들이 반공 의지를 높이며 의기투합했으나 밀고로 사전 발각이 됐다는 증언. 그리고 또 다른 피해 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데 4살 차이의 형 김영채 씨가 그날 이후 사라졌다는 김영호 할아버지. 그는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피해 가족과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 앞에 내놨다. 임창학, 임창호 이 가족이 그래도 많이 모였었어요. 어머니도 있었고, 형 뭐 이렇게 이제 친지분들이 여기 이제 다 있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 실컷 의정부로 갔어요. 의정부 관할이거든. 누가는 뭐 여기 남았다 그래. 의정부 가서 재판을 했는데 이문식 씨라고 칼 만들어주는 사람하고 여학생인가 둘인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사상적은 아니고 그냥 칼 만들어준 죄밖에 없다. 이문식 씨라는 사람 나왔어요. 거기서.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북으로 다 끌려 넘어간 거예요. 의정부에서 파병 넘어갔나요? 그렇지. 이제 반공투쟁 기념비의 설립 내력에서부터 당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그 당시의 일을 차근차근 얘기해주는 김영호 할아버지. 어르신, 여기는 집단으로 그럼 납북된 거예요? 그럼 집단. 얼마나요? 얼마나요? 요 16 여기 집단으로 된 거예요. 저 인민재판 의정부서 받고 집단으로 된 거예요. 한 사람인가 여학생 하나 나온 거밖에. 두 사람. 그분만 나오시고. 어르신 왜 여태 신고를 안 하셨어요? 아유, 하도 골치가 아파서. 16명의 학생들이 집단 납북된 가평의 피해 가족들. 오늘 이들은 납북의 진실에 한 발자국 다가선 것일까? 자꾸 이제 우리 때가 죽고 자꾸 이제 천수간 멀어지잖아. 그러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6.25 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은 피해 가족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납북자를 찾고 있다. 특히 각 지역별 실태 조사를 통해 납북자 가족을 찾는 일도 한다. 이게 같은 내용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재판된 최근에 나온 거 같고 거의 그렇지 이것도 보고 가평 집단 납북의 또 다른 피해 가족을 찾는 이들. 지역마다 그곳의 역사와 투쟁사가 담겨있는 기록들을 모두 뒤진다. 그곳에 또 다른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 결사대 대원들이 만드신 삐라 내용이 이랬었다고. 가끔은 무모하고 풀기 힘든 숙제가 주어질 때도 있지만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 열심히 있는 이들이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국내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국내 자료들은 많이 유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해외 기록까지 이제 조사를 같이 다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당시 전투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전선이 어디까지 내려왔었고 지금 신고인분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논리에 맞는 것인지 경위가 남쪽에서 끌려갔었으면 어느 경유를 어느 그 지형을 통해서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그런 경유도 확인하고 있고요. 네. 서울시 종로 국무총리 산하에 6.25 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있다. 당시 그 대상자와 한마을에 거주했던 참고인에 따르면은 강제로 의원군에 끌려간 후 소식이 두절되었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구현 역시 피란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요. 시도 실무에서 매월 한 번 열리는 소위원회 회의에서 납북자 결정이 이루어진다. 가평의 청평결사대 16명의 납북자 중 신고된 3명도 이 자리에서 납북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13명은 신고인이 없어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납북으로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대상자는 이제 6.25 전쟁 기간 중에 끌려간 것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전시 납북자 문제가 북한의 비협조와 사회적 무관심 속에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한 뭐랄까 엉어리가 맺혀 있다는 점이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올바른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납북 피해 신고를 권유하는 다각적 홍보활동과 함께 전국 권역별 실태조사를 통해 납북자 가족들을 찾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납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념관 및 추모탑 건립과 교육, 학술활동 등 각종 기념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은 자매. 유영호 씨는 강화도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막내딸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북으로 끌려간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 여기가 댁이세요? 네. 옛날? 옛날 이중석 딸이지. 부모님과 함께했던 따뜻했던 그 시절은 이제 추억 속에만 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고향집의 모든 살림을 삼촌 내외가 도맡았다. 우리는 옛날에는 다 안방에서 그냥 다 같이 살았지. 여기서 증조 할머니 저기 저 사랑방. 네. 또 동생 할머니, 우리 엄마, 우리들 이렇게 네. 쭉 살고. 이 안방에서요? 네. 작은 엄마는 이제 저기 우리 삼촌이 군인 나가서 네. 이제 연애해 갖고 와서 이쪽 방에서 살고. 아. 저쪽 방에서 살고. 아우, 옛날에는 방이 그렇게도 길고 크더니 이렇게 쬐까마졌냐? 그래도 아직은 예전 모습이 남아있는 고향집이다. 모처럼 작은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 사진을 꺼내든다. 아버지 이거 사진이다. 이거 아버지 사진이다. 아버진 마을에서 소문난 미남이셨다. 엄마 사진은 저기 엄마 여기 사진. 이건 우리 엄마 사진이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4살 연상인 현모양처. 아 이게 어머님이고. 강화도에서 쌀농사를 크게 하며 인천에 제분 사업까지 하던 부부는 6.25 전쟁이 나자 지방 유지라는 게 오히려 독이 됐다. 아버진 딸만 셋을 남기고 어머니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냥 섣달 그 몸이 됐는데 복에서 부침질 그런 거 해놓고 들어가서 그냥 엎드려서 우시더라고. 그 왜 울었겠냐? 아버지 생각하고 울었겠지. 난 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 문 열어놔서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하고픈 막내딸이었다. 그땐 너무 어렸었다. 아버지 그 저기 하는 애들 부럽더라고 그 전에. 그냥 아빠 그리고 그 전에는 아마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아버지가 운전하고 다니셨을 거야. 근데 뭐 우리 아버지 안 계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제일 부러우셨겠어요. 뭐 네, 아빠랑 그렇죠. 같이. 뭐. 아빠랑 게 제일 부럽지. 아버지와 함께 끌려간 어르신이 있다고 해서 언니와 함께 이웃집을 찾았다. 이제야 그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는 두 자매. 아니 그 전에 언니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갖고서는 형님을 신고해서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자식들이 왜 묶었냐 하면은 네가 되나 사람 서로 평행하기 위해서. 근데 이 빨개들은 그게 아니거든. 반동이라고 잡아가는. 당시 강화도는 마을마다 난리였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인천 가서 계시다가 여기 자취된 부분은 쌀 가지러 와갖고서는 저기 홍신 거지 뭐야. 9월 15일 날 상작전 시작해가지고 28일 받고 있으니까 30일이나 10월 1일이나 1일 그때 아마 넘어갔을 거야. 우리 아버님도 저기 그 아버님 보내시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유 그럼요. 학교 다니고도 못 다녔잖아요. 인천 가서 저에게 딱 이지 댕기고 지금 유전하는 말에 못 댕기는데 뭐. 발걸음이 무겁다. 그동안 나쁘게 관해서라면 그저 귀를 막고 지냈던 자매. 아픈 기억을 다시 들춰내긴 싫지만 이제는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아저씨 뭐 좀 여쭤보러 왔어요. 아저씨한테 오면 잘 알 것 같다 그래서. 네, 노인정에서. 곽윤영 씨는 할아버지가 북으로 끌려가고 아버지 역시 북한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전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그러니까는 얘들이 후퇴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놈들이 급하니까 이제 재산 있고 동네 뭐 일 보고 그러는 사람들은 우선 납치된 거예요. 그래서 납치를 해갖고 저 철산리 아셔요? 네. 철산리에서 그 개성 바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납치 끌고 가다가 송악산에서 거의 다 또 아니 이제 수장도 지내고요. 그 철산리 바다에서 수장도 지내고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일부는 건너간 사람들은 이제 송악산에서 또 거기서 학살당하고. 그건 강화우배 이문이 지금 보군이. 아버지도 그때 당시 학살당하신 건 아닐까 불안해지는 자매. 하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다. 할아버지는 끌려갖고 아버지는 학살당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거니까 지금 군청에 가면요 12월 30일까지 6.25 그 이제 납북하고 납치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더 완전히 다르지. 그거 지금 진상 조사를 해요. 군청에 민원실에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곽윤영 씨의 할아버지는 납북자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월북이고 이런 게? 이 손들한테는 이제 어머니 완전 다르죠. 월북인지 납북이 이게 다르죠 완전히. 그럼 저 월북이면은 빨갱이 손 아니에요. 우리는 아닌데. 빨갱이지. 그거가 밝혀지는 거죠. 빨갱이 손이고. 명예회복. 그렇죠. 그 바로 그거예요. 옛 미아리 고개엔 비석이 하나 서 있다. 북한군에게 끌려간 이들을 기리는 노래. 그렇게 미아리 고개를 넘은 사람들은 64년이 지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6.25 전쟁 당시 고작 4살 꼬마 아이였던 최병관 씨. 그는 벌써 칠순을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됐다. 그 긴 세월 동안 북의 아버지를 빼앗긴 그는 고아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우리 아버지는 끌려가다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신 줄만 알고 여지껏 살았었는데 혹시나 하고 이제 이산가족 신청할 때게 되면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한 거가 몇 번 했죠 그를. 그런데 올 2월 이산가족 상봉에서 존재 자체를 몰랐던 북의 이복 동생들을 만났다. 동생에게서 벌써 18년 전인 9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많이 아프시다 돌아가셨나 이런 거를 물으니까는 많이 그렇게 아프시지는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64년 만에 들려온 소식.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요 사진을 요거다 한 거고 요번 사진을 요거에다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우리 아버님이 이북에 가가지고 한 30살쯤 아마 찍은 사진 같아 이 아버님이. 요거는 내가 사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다. 요 사진은 이게 우리 아버님 사진하고 큰아버지 사진하고 여기 광대뼈 나무. 이복 동생들이 건네준 사진 한 장을 이리저리 비교해보고 또 본 최병관 씨. 결국 믿기지 않는 마음에 DNA 검사까지 해 부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는 다시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의 생사 확인이 그를 더 단단하게 해준다. 와. 나도 이제 아들 딸들을 키우면서 걔들이 또 뿌리를 또 이어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가 못한 거를 내가 다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시골에 무슨 일이 있다면 항상 내려가고.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울고 넘던 이국. 북한은 공식적으로 납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피랍돼서 북으로 끌려가다가 생사의 기로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분이 살아계십니다. (64년) 전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있는 박명자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다. 아니에요.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세요? 네. 앉으세요. 아이고,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6.25 전쟁 당시 서울대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할머니는 전쟁 발발과 동시에 북한군에 의해 북쪽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압록강을 눈앞에 두고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가려니까 이제 그때는 이 팔을 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 화장실 갈 거야 그랬더니 그래 갔다 와 그러길래 이제 화장실 그냥 붙잡아가지고 언니 나 이 속에 들어갈게. 언니 저 수수깡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살면 우리 같이 살자 이러고서 이제 들어가서 둘이 하나씩 숨었는데 막 찾는 거야. 이제 총에다가 칼을 낀 거를 이 수수깡 속을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는 다 살 사람은 하늘이 도와. 이 총이 그 칼이 요로 싹 지내가. 근데 그 언니도 그렇게 갔대요. 나가서는 했더니 벌써 환하게 날이 밝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막 뛰어서 이제 방향을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야지 이북이고 어디로 가야지 서울인지 밤중이면 왔기 때문에. 다른 분 같이 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가다가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처음 그렇게 먼 길을 걸으니까는 가다가 막 다리가 아프고 막 이러니까는 다리 아픈 사람은 손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손들어요. 달구짓 해준다고. 그 마차
발구짓 해줄 테니까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탈 욕심에 다 나온다고. 그럼 이쪽에다 씌워놓고 총토로 따바리로 딱 싸서 놓고 또 사람이 줄잖아요. 그것만 데리고 가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는 진짜 아파도 아프된 소리는 못 하는 거죠. 죽으니까. 그 사람이 뭐랬냐면 박명자 할머니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끌려왔고 이송 도중 살해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며느리하고 손녀들밖에 지금도 납북 피해 가족들은 납북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위를 몰라요. 특히 2010년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피해 가족들은 납북 피해 신고자를 찾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일단은 지방은 좀 힘들더라도 서울 지역 내 거주하시는 회원들 그런 분들을 좀 저희가 돕는 TFT 팀을 좀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12월이면 이제 3개월 분이 안 남았어요. 우리 회원이 아니더라도 가서 독려를 해야 될 입장이고 더구나 우리 회원이라면 우리가 가서 챙겨야 됩니다. 일단 설득보담도 일단 가서 위로를 해주고 그런 같이 마음에 공감이 올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면은 이제까지 여기 대해서 어떤 적극성을 띠지 못한 분들도 나는 좀 호응하시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들을 안타깝게 하는 건 시간이다. 납치 사건 발생된 게 64년이 됐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목격한 사람들은 물론 거의 다 없고 돌아가셨고 주변에서 이제 들어서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나 좀 간혹 있고 친척들 중에서도 직접 자기가 본 거를 증언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그렇게 증언해 주실 분이 그나마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니까는 뭐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64년 전 한마디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훌쩍 떠난 아버지, 형, 동생.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이들을 되찾고 싶다. 생사의 소식만이라도 듣고 싶다. 임진각. 납북 피해 가족들에겐 한이 담긴 곳이다. 최광석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이곳을 찾았다. 전쟁은 벌써 잊혀졌지만 할아버지에겐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기억이 있다. 이게 말이야 이렇게 바뀌었으니 옛날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해 요즘 사람들이. 남쪽에서 갈 수 있는 마지막 북쪽 끝. 그래서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곳. 저 너머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실까. 그날 그렇게 아버지를 두고 나오는 게 아니었다. 좀 이상하죠. 보게 되면은 이상해. 그냥 저 길 보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절로 끌려가면서 몇 번이나 자꾸 뒤돌아갔을 거 아니야. 한 줌의 흙이라도 돌아가도 좋고 뼈 한쪽으로라도 돌아가도 좋겠다. 또 아니면 야 소식이라도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 오면 뭐 더 가슴이 아프지 미어지지. 여기 싫어 벌써. 암만 기도해도 안 돼. 왜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 할아버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버지를 기다릴 것이다. (6.25) 전쟁 납북 피해 가족에게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족과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아직까지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0여 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참
참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는 이들의 전쟁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서는 6.25 전쟁 납북자 신고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